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에 이어 또 정신줄을 놓은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정치 중립 위반을 밥 먹듯이 벌이며 오로지 야당 죽이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올인해 왔는데요. 이를 참다 못한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또 자체 발광하며 몸부림을 치고 나선 겁니다. 이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언어도단인데요. 자신들이 정치적인 집단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준 거죠. 불과 얼마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외 3명의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개거품을 물고 나섰는데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헛소리로 국민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만 2일, 이번에는 감사원까지 나서 감사원장의 탄핵은 불법 부당한 처사라며 개거품 시즌2를 시전했는데요. 자신들이 뭐라는 사람인 줄도 모르는 이 공무원들을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원 최다령 사무총장은 2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떠들어댔는데요. 최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정치감사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토록 정치적인 공무원 집단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감사,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을 빙자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몸부림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 조직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입니다.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주십시오. 또 우원식이었습니다. 이 되도 안 되는 기계적 중립주의자는 왜 매번 협치와 협의를 외쳐대는 걸까요? 협치와 협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 협치 요정은 오늘도 마치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듯한 사람처럼 또 합의 타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산안을 지금 처리하게 되면 삭감된 예산안은 폐기되고 최종 정부안대로 통과되게 되는데요. 이걸 모를 리 없는 국회의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나선 걸까요? 이게 처리 시한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한 거거든요. 네. 법대로 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서 처리해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시행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는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제출한 정부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그대로 본회의 상정되는 겁니다. 네. 나라 예산은 어쨌든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여야가 협상해왔던 안, 그 안 중에 민주당이 감액한 안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철회하라고 그러잖아요. 철회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애초에 내놨던 안 있잖아요. 네. 특할비가 뭐고 다 살아있는 안. 그게 자동 부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민주당이 거기서 그걸 부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예산, 준 예산이 편성돼요. 역시 특할비가 뭐고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론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8월에 제출한 원안이나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이 민주당이 깎아놓은 거 다 날아가게. 민주당이 이걸 처리할 리가 있는 총 맞았어요?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지금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렇게 또 야당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애당초에 국회의장이 될 사람도 아니었지만 정말 미치도록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역사의 협치요정으로 남게 돼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지는 진짜 알기는 하는 걸까요? 요즘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구 공항 또 광주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대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기부대 양려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그거 받기 어렵겠죠. 사실상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3조 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구 신공항 문제, 뭐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한번 몇 개도 해결하고 남을 돈일 겁니다.
지금 1억 달러 이번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발표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억 달러 받았다. 1,400억 받았다 그 말이죠. 1,40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물론 3조 원 지원하기로 한 그 돈의 일부 1억 달러를 준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가나라는 아마 나라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준 것 같아요. 채무 면제.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순방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바로 찾아준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4조 8천억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국정이란 5,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단순한 경기 불황,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지방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들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